안녕하세요.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윤디입니다.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첫 번째 코너죠. 잡잡고 뉴스 잡잡고와 토픽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세밀하게 다루는 잡잡고 핫토픽입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실까요? 딥페이크 성범죄에 등교 못하는 학생들 교육계 대응은?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시작되네요. 본인을 사칭해 만들어진 SNS 가계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됐고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처럼 돼 학교생활 어려움은 물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학교명, 학년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 딥페이크 영상물이 올라갔고 인근 지역까지 퍼지면서 등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등 활동을 하는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6일 공개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최근 상담 사례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담 조직은 학생 대상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 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등 업무를 합니다. 디지털 시민교육과 학교 내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 교육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개 교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딥페이크 범죄 예방 내용을 이달부터 포함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정규 교과는 아니지만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 딥페이크 범죄 유형 및 대응 방법, 인공지능 AI의 윤리적 활용 등 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학교폭력 예방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신고 절차 지원, 삭제 지원, 무료 심리상담, 법률 상담 등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434건, 열흘 만에 2.2배로 증가. 고등학교 243건 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의 1차 조사에서는 이 건수가 196건이었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 그보다 더 많은 238건이 추가됐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다가 2차 조사에서 급격히 불었습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이며 수사 의뢰 건수 역시 1차 조사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이며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피해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최근 언론 보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며 다음 주부터는 증가세가 많이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입니다. 이상 잡잡고 핫토픽이었습니다.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이번 시간에는 잡잡고 핫토픽에서 나온 기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딥페이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양일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일등입니다. 박사님, 요즘 딥페이크 관련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딥페이크가 뭔가요?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가상의 가짜의 영상을 의미합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2017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딥페이크스라는 아이디의 유저가 텐서플로라는 소프트웨어로 유명 연예인들을 포르노화 영상을 올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사님, 딥페이크의 장점은 없는 건가요? 딥페이크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 그리고 브랜드 차별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명 인플루언서나 셀러브리티를 여러 언어로 등장하는 광고를 만들어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연예인이나 유명 모델과 직접 협력하지 않고도 이미지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교육 분야에서 몰입감과 상호작용을 높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역사적 인물을 생생하게 재현해 학생들에게도 실감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강의에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 직접 강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는 전통적인 텍스트 기반 학습을 보완하고 학습자들이 주제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딥페이크는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맞춤형 치료 경험을 제공하고 치료사들의 훈련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 정서적 지원, 인지치료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발음 장애나 실어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목소리를 복원하거나 맞춤형 의사소통 장치를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배우의 나이, 고인의 복원, 대역 배우 활용, 목소리 합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창의적인 연출과 더불어 현실적인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관객에게 더 풍부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 영화 제작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영화 제작에서 위험한 액션 장면이나 스턴트 장면을 위해 대역 배우를 사용할 때 딥페이크 기술은 주연 배우의 얼굴을 대역 배우에게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 가운데 더 세븐 촬영 기간에 폴 워커가 자선 행사에 참석 후 돌아오던 중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 정도의 출연 분량이 남아 있었는데 남은 장면들은 그의 형제를 대역으로 세우고 폴 워커의 모습과 음성을 딥페이크로 합성하여 완성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관객에게는 자연스러운 연출을 제공하고 주연 배우가 직접 모든 장면을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공공안전 분야에서 딥페이크 기술은 훈련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데 활용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과 같은 공공안전 담당자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가상의 영상으로 재현하여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실제 범죄 현장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복잡한 범죄 수사나 위기 대응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군요. 이 좋은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사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명인 초상권 및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96%는 포르노이며 합성 피해자의 25%는 한국 K-팝 가수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포르노에 합성하는 지인 능용 영상,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가짜 포르노 제작 후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 요구, 협박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짜 정보가 양산되는 경우입니다. 정치인들이 하지 않은 발언과 행동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로 무분별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쉽게 인지하기 어렵도록 딥페이크 영상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면성이 존재하는군요. 박사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이 포함된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영상물을 인터넷상에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박사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범죄와 사기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인적 대응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다른 플랫폼에서 개인적인 사진이나 비디오를 지나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설정을 강화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온라인 소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계정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이중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기술적 대응 측면에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는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올린 콘텐츠가 딥페이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대중적인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딥페이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로, 법적 대응 측면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형법 개정도 필요한데요. 기존의 명예훼손,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딥페이크 범죄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회적 대응 측면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콘텐츠를 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법 집행기관, 기술기업,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정보를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차원에서 모두 노력해야 하네요. 청취자분들도 딥페이크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약 중독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일등 박사님이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개인과 사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과 사회가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술의 긍정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 윤디였습니다.